역사를 돌아보면 지구 곳곳에서 수많은 제국들이 등장했다가 사라져갔습니다. 어떤 나라는 단 몇 년 만에 흔적도 없이 무너졌고, 어떤 나라는 수백 년간 세계를 호령하며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퍼뜨렸죠. 작은 도시 국가에서 시작해서 대륙 전체를 정복한 경우도 있고, 바다 건너편 미지의 땅까지 손을 뻗어 진정한 세계 제국을 건설한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제국들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중부 유럽의 심장부에 자리 잡은 오스트리아는 전성기 시절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제국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이 제국은 대략 6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단순히 넓은 영토만 가진 게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민족들이 한데 모여 살던 곳이었죠. 체코인, 슬로바키아인, 폴란드인, 우크라이나인, 크로아티아인들이 모두 한 지붕 아래에서 살아갔습니다. 비엔나는 당시 유럽에서 손꼽히는 예술과 음악의 도시였고, 알프스 산맥에서부터 발칸 반도에 이르기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각 민족들이 점점 자신들만의 독립된 나라를 원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민족주의 바람이 불어닥치면서 제국의 단결력은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죠. 결국 1차 대전이 끝난 뒤 이 거대한 제국은 완전히 붕괴되었고, 여러 개의 작은 나라들로 쪼개져서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북유럽의 폴란드 역시 과거에는 지금보다 훨씬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 시절에는 무려 10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땅을 다스렸거든요. 당시 유럽에서 가장 크고 인구도 많은 나라 중 하나였는데, 황금 자유 제도로 유명했습니다. 이 제도는 귀족들에게 상당한 자유를 보장해주는 시스템이었죠. 이곳에는 다양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여러 민족이 비교적 평화롭게 어울려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주변 강대국들의 압박이 점점 심해졌어요. 특히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이 세 나라가 폴란드를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들에 의해 폴란드는 세 조각으로 나뉘어져서 지도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비극을 맞게 되었죠. 독일의 경우는 2차 대전 중에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나치 독일 시절에는 약 31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땅을 지배했거든요. 오스트리아를 합병하고 체코슬로바키아 일부를 차지한 뒤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유럽 깊숙한 곳까지 영향력을 뻗어나갔습니다. 심지어 북아프리카까지 손을 뻗었죠. 하지만 이런 무력 확장은 결국 대규모 전쟁과 끔찍한 학살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군사적으로 승승장구하는 듯 했지만 소련 침공이 실패하고 북아프리카에서도 패배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어요. 연합군의 폭격을 받고 점령당한 독일은 1945년 항복을 선언했고, 결국 동서로 분단되는 운명을 맞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홀로코스트라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비극이 벌어지기도 했죠. 멕시코는 1821년 스페인에서 독립한 직후 제국이라는 이름을 달고 출발했습니다. 당시 멕시코 제국은 대략 480만 제곱킬로미터나 되는 광활한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지금의 멕시코 전체는 물론이고 미국 남서부 일부와 중앙아메리카 지역까지 포함하는 거대한 영토였죠. 아구스틴 데 이투르비데라는 사람이 황제 자리에 올랐지만 이 제국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스페인 식민지 시절에 부와 문화유산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분열과 권력 다툼이 끊이지 않았어요. 정부의 정통성에 대한 의문도 계속 제기되었고요. 결국 단 2년 만에 군주제가 무너지면서 멕시코는 공화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수백 년간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자주권을 행사해본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할 수 있죠. 이제부터는 훨씬 더 크고 강력했던 제국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탈리아 반도를 중심으로 한 로마 제국은 트라이아누스 황제 시절에 절정기를 맞았습니다. 당시 로마는 영국 북부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무려 50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엄청난 땅을 다스렸어요. 로마법과 라틴어 그리고 로마 문화를 통해 수많은 민족들을 하나로 묶어낸 놀라운 통합력을 보여줬죠. 로마인들은 공학 기술에서도 뛰어났습니다. 수도교, 도로, 도시 건설에서 보여준 그들의 실력은 지금까지도 현대 인프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강력한 군대와 효율적인 총독 시스템, 그리고 지역 종교에 대한 비교적 관대한 정책을 통해 제국의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라틴어는 오늘날 유럽 언어들의 뿌리가 되었고, 로마법은 수세기에 걸쳐 서구 법체계의 기초가 되었죠. 물론 내전과 이민족 침입 등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로마가 서양 문명에 끼친 영향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터키를 중심으로 한 오스만 제국은 최전성기에 약 530만 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자랑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삼은 이 제국은 동남 유럽에서 북아프리카, 중동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장악했죠. 술탄이라는 지도자가 군사적 정복과 종교적 포용, 행정적 효율성을 적절히 조합해서 다문화 제국을 성공적으로 운영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오스만 제국이 실크로드와 지중해를 포함한 동서교역의 핵심 통로들을 모두 손에 넣었다는 점이에요. 이를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죠. 내부 부패와 유럽 열강들의 경쟁 속에서도 무려 600년 넘게 버텨낸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1차 대전 이후에 무너지면서 현재의 터키와 여러 중동 국가들로 분리되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한 마케도니아 제국은 단 10여 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그리스에서 인도까지 520만 제곱킬로미터를 정복한 놀라운 사례입니다. 마케도니아 왕위를 물려받은 알렉산더는 강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리스 문화를 세계 대륙에 퍼뜨렸어요. 알렉산드리아 같은 도시들은 학문과 철학, 과학의 중심지로 발전했습니다. 그의 정복 활동은 헬레니즘 시대라는 새로운 문화 융합기를 열었죠. 하지만 알렉산더는 32세라는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제국은 곧바로 여러 조각으로 나뉘었지만 문화적 영향력은 수백 년간 예술과 언어, 정치 분야에 남아 있었어요. 일본 제국은 아시아 전체에서 약 760제곱킬로미터를 지배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국주의적 야망과 자원 확보 필요에 의해 한국과 만주, 대만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여러 섬들까지 점령해 나갔죠. 도쿄는 강력한 군사력과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한 확장 제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일본이 점령지에서 매우 가혹한 통치를 펼쳤다는 점이에요. 2차 대전에서 미국과 맞서게 되면서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뒤 일본은 항복을 선언했고 제국은 해체되면서 민주주의 국가로 다시 태어났어요. 프랑스의 두 번째 식민제국은 전성기에 약 1120제곱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태평양에 걸쳐 있던 이 제국은 파리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식민지 네트워크를 구축했어요. 프랑스어가 여러 대륙에서 공용어로 사용되었고 프랑스식 행정 시스템과 교육 제도가 널리 퍼졌죠. 특히 세계 무역과 국제 정치에서 프랑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했습니다. 두 차례 세계대전을 거치면서도 제국을 유지했지만 전후 탈식민지화 바람이 불면서 점차 해체되기 시작했어요. 이라크 지역을 중심으로 했던 아바스 칼리프국은 북아프리카에서 중앙아시아까지 약 1180만 제곱킬로미터에 걸쳐 있었습니다. 바그다드에 설립된 지혜의 집은 전 세계 학자들이 모여드는 지식의 중심지였어요. 천문학과 의학, 수학, 문학 분야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뤄냈죠. 이 칼리프국은 단순히 무력으로만 유지되는 제국이 아니라 무역과 지적 교류를 통해 번영하는 다민족 공동체였습니다. 이제 진정한 세계 제국들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스페인 제국은 전성기에 약 1390만 제곱킬로미터의 최초의 세계 제국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 스페인은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까지 손을 뻗어나갔어요. 신대륙에서 쏟아져 나온 금과 은은 스페인의 번영을 이끌었고 웅장한 궁전 건설과 전쟁, 탐험 활동에 자금을 대주었습니다. 스페인어는 진정한 국제어가 되었고 가톨릭교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전쟁들과 해적들의 약탈, 그리고 각지에서 일어난 독립혁명들로 인해 점차 힘이 약해졌어요. 청나라 시절의 중국은 약 480만 제곱킬로미터로 역사상 가장 큰 중화제국이었습니다. 만주족이 지배했던 이 나라에는 한족을 비롯해 티베트족, 몽골족 등 수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서쪽으로는 중앙아시아까지 영토를 넓혀서 국경을 안정시켰고 차와 도자기를 통한 유럽과의 무역도 활발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내부 부패가 심해지고 근대화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면서 왕조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20세기 들어서 혁명이 일어나면서 2000년 넘게 이어져 온 제국체제가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러시아 제국은 약 2300만 제곱킬로미터까지
확장되었습니다. 동유럽에서 태평양까지, 북극에서 중앙아시아까지 뻗어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의 나라였어요. 풍부한 천연 자원을 가진 거대한 전제 국가였고,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문화와 정치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수많은 민족과 부족들을 흡수해가면서 제국을 키워나갔지만 산업화가 늦었고 19세기에는 사회적 불안이 커져갔어요. 결국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제국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소비에트 연방이 들어서게 되었죠. 칭기즈칸이 세운 몽골 제국은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자랑하는 제국으로 무려 2,45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몽골 기마군단은 아시아와 중동, 동유럽을 휩쓸고 다녔어요. 잔혹하다는 평판이 있긴 했지만 실제로는 무역과 통신, 문화 교류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칸의 후계자들이 제국을 중국과 페르시아, 러시아까지 확장시켰고요. 나중에는 여러 조각으로 분열되긴 했지만 인류 역사에 미친 영향은 정말 대단해서 문명 자체를 바꿔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영국 제국은 전성기에 지구 육지 면적의 약 25%를 지배했으며 모든 대륙에 식민지를 두었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제국이었습니다. 런던에서 캐나다와 호주, 인도에서 케냐에 이르기까지 광활한 영토를 통치했어요. 영국의 법과 언어, 문화가 전 지구로 퍼져나갔고 철도와 인프라, 무역 시스템도 함께 전파되었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각지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으로 제국은 급속히 해체되었지만 오늘날에도 많은 옛 식민지들이 영연방에 속해 있고 영국이 남긴 세계적 유산은 계속해서 현대 사회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류 역사상 수많은 제국들이 등장했다가 사라져갔지만 그들이 남긴 문화와 기술, 제도들은 오늘날까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